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호자격있는 모의고사 4회 중에서 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영상 98번입니다. 8번, 행사장 현장 답사 시 고려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행사장의 기상 특성, 구조, 시설 등에 대한 여건 판단, 진입로, 주통로,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기동수단 및 승하차 지점 확인, 취약 요소를 분석하고 안전대책 판단 기준의 설정, 행사장 출입자에 대한 시차 입장 계획 수립. 요거 딱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4번이 라죠, 라. 행사장 출입자에 대한 시차 입장 계획은 출입 통제 담당이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라가 틀렸습니다. 고려사항 가나 다 맞고, 그 다음에 행사 현장 답사시 고려사항 또 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행사 의전 계획서를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헬기장 선정도 현장 답사 시에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규모 행사 예상되는 지점이 장소라면은 뭐 그 지역 공연 관련 조례라든가 뭐 집회 신고 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관계기관에 확인해보고 신고하라 그랬죠. 그런 것들이 현장 답사 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선발 경호 중에서 경호 보안 작용에 관한 설명은 행사 지역 내부에 위치한 인적, 물적, 지적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경호활동 원천적 사전 지식을 생산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성, 완전성, 적성을 구비하는 일, 경호 관련 기본적 정보, 기획 정보, 분석 정보, 판단서 정보, 예고 정보 등을 작성, 경호 CP로 보냄, 경호 대상자 이동 경로, 이동 방법, 비공개 조치. 이건 답이 딱 나오네요. 라죠. 이동 경로, 이동 방법, 뭐 이런 거, 경호 대상자 신상, 이런 걸 전혀 모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보안입니다. 외부에서 경호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모르게 하는 게 경호보안이죠. 자, 라, 답은 라인데,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보자. 나다는 경호 정보작용이네요. 나다는 정보작용이고, 가는 경호 안전대책 작용이네요. 그렇죠? 자, 쉽습니다. 10번. 다음 중 정보의 기본 요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P&IO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 관련 정부에서 기획된 기본 정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목표로 선정한다. EI는 국가의 1년간의 기본 정보 운영 지침으로 사용되며 국가의 전 정보기관의 활동 기본 방침이다. SRI는 돌발적 상황에 대하여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편적 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하는 것이다. OIR은 국가 정책 목표 수재 수행 여건의 변화 등으로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P&IO에 우선하는 정보 요구 사항이다.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정보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 자, 정보의 어떤 대순환에서 정보 요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정보의 기본 요소에 관한 질문인데, 자, 정보의 기본 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중요도에 따라서 P&IO, EEI, SRI, OI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P&IO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자, 요거 국가안전보장 정책 관련 정부에서 기획된 기본 정책 수행 시 필요한 자료, 요거 국가안보나 국가의 기본 정책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수집하라는 어떤 기본 요소가 내려오면 이건 P&IO로 부릅니다. 자, 맞죠? 국가의 1년간의 기본 정보 운영 지침, 이것도 P&IO입니다. 국가의 전 정보기관의 활동 기본 방침, 이것도 P&IO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주로 정보기관이죠. 그러면 국정원이나 경찰이 수집해야 되는 정보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P&IO다. 국가안보에 관한 거. 또 국가의 1년간의 정책 설정의 기본 운용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이 P&IO입니다. 나가 틀렸습니다. 다는 맞죠? 특수한 상황,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단편적 지역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OIR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할 때 P&IO보다 먼저 수집해야 될 어떤 정보의 기본 요소, 요구사항이 바로 OI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IO라는 개념,
이게 외국을 옮겼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대로 옮기면은 국가 P는 priority입니다. 국가정보 목표 priority는 우선순위입니다.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우리말 그대로는 요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어떤 책에서는 국가 최우선 정보 첩보다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해석한 것도 있어요. 자,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 국가 최우선 정보 첩보 같은 말로 보시고 국가의 1년간의 기본 정보 운영 지침 1년 나오거나 또는 정부의 연간 기본 정책 나오면은 피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관한 어떤 정보 기본 요소, 그러면 이것도 피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 방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의 기본 요소가 피해 나요다. 예를 들면 가장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정보 요소가 피해 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번은 피해 나요 개념,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공중장소에서 기자회견 시 경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회견장은 주변과 각 출구에 배치되어 경계를 한다. 모든 출입구에 밖에서 대기하면서 지정 출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입장하지 못하게 한다. 경호대상자는 안전을 위해서 회견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회견이 끝나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므로 가장 늦게 퇴장한다. 대상자 후면 등 연단 주변의 모든 방면에 대해서 사주 경계한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겠죠? 알 수 있습니다. 자, 회견장은 주변과 출구에 배치된다. 맞죠? 모든 출입구에 밖에서 대기하면서 지정 출입하지 않으면 입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정된 사람, 출입할 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시켜야 되겠죠? 자, 대상자는 회견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야 될까요? 경호원이 먼저 도착하고 그 경호 대상자가 도착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견장에도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이 먼저 도착하고 경호 대상자는 제일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회견이 끝나면 경호 대상자가 제일 먼저 나가고 경호원들이 그 다음에 따라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므로 이 말은 믿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틀리도 유혹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가 틀렸고 대상자 후면 등 연단 주변의 모든 방면에 사주 경계한다. 뭐 당연한 거죠. 늦게 도착하고 먼저 퇴장한다. 12번입니다. 행사장 출입 통제 대책으로 가장 올바른 설명은 모든 참석자는 행사 시작 15분 전까지 입장 완료시키고 지연 참석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년필, 책카메라, 우산, 물병은 행사장 반입을 금지시킨다. 모든 출입 요소는 지정된 출입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기타 통로는 폐쇄한다. 정문에는 차량 출입문과 도보 출입문을 통합 운영한다. 가장 올바른 설명이죠. 자, 모든 참석자는 행사 시작 15분 전에 입장시킨다. 맞습니다. 지연 참석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호 CP의 지휘를 받아서 출입시키라는 지시가 있으면 지정된 통로로 출입을 허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경호 CP의 결정이 다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만년필, 책, 카메라, 우산, 물병은 행사장 반입을 금지시킨다. 자, 만년필과 책은 안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반입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우산은 반입을 금지입니다. 자, 물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호학책에는 말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액체 폭탄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병도 예를 들면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물이 틀림없다. 그럴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물병이나 보온병 같은 것도 가능하면 물품 보관소에 보관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든 출입 요소는 지정된 출입로를 이용해야 하며 기타 통로는 폐쇄한다. 지정된 출입로를 이용한다. 맞죠? 이 출입 통로가 한 개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2개, 3개가 될 수도 있고 지정된 출입 통로 이면은 폐쇄한다. 다가 정답입니다. 정문에는 차량 출입문, 도보 출입을 반드시 구분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통제의 목적으로 또 출입의 편의 목적으로 구분 운영해야 됩니다. 13번 경호안전대책 중에서 지리적 취향 요소가 아닌 것은 행사장 주변의 특별방범 진단, 호구조사, 위험 광고물 정비, 사제 청구에 대한 안전조치. 자, 지리적 취향 요소 개념을 묻는 거죠. 지리적 취향 요소는 크게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특별방범이라는 거 있죠. 행사장 주변의 특별방범 진단은 특별방범의 일종입니다. 자, 특별방범 진단은 행사장 주변의 업소에 대해서 방범 정보를 수집하거나 방범상 취약 요소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안 요구 등을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시기에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는 지구대 경찰관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순찰 불신 거무는 일반 방범 진단에 해당돼요. 그러나 특별 방범 진단은 대통령 경호를 앞두고 있다.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연쇄살인 사건이 터졌다. 경제 치안상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럴 때는 상부에서 특별 방범 진단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에 많이 붙었어요. 특별 방범 진단은 특별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호구조사 지리적 취향 요소죠. 위험 강건물 정비 지리적 취향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감재고지나 고층 건물에 대한 취향 요소 배제, 취향 요소, 그런 고층 건물이나 감재고지도 일종의 지리적 취향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상이나 연도 주변에 있는 교량과 터널도 지리적 취향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취향 요소의 개념 알아두시고, 사제총기에 대한 안전조치 제거는, 사제총기 안전조치는 여러분 물적 취향 요소 배제 활동에 들어가죠. 사제총기나 폭발물 등을 안전한 곳에 집어넣는 거, 이게 대부분 안전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라가 틀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